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8월 27일 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뭐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언급을 했죠. 그래서 워싱턴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방향이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글로벌 증시가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 어저께 뭐 갑자기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안정적으로 어제 오른 만큼 거의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증시랑 우리나라 증시 짚으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26,100포인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금요일 날 확 밀려버렸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왜 밀렸다? 중국에서 기존부터 계속 얘기했죠. 미국에서 3천억 달러에 대해서 뭐 관세를 이제 부여하겠다. 9월 1일이랑 이제 12월 15일 뭐 나눠가지고 부과하겠다라고 했더니 원래 9월 1일에 부과하기로 했던 거에 일부분을 미국의 이제 소비 시즌에 맞춰서 12월 15일로 미룬 거죠. 그래서 1,000억 좀 넘는 부분에 대해서 9월 1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2월 15일에서 총 3천억 달러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이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하더니 금요일날 잭슨홀 미팅 앞두고 750억 달러 규모의 원유 대두 포함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 뭐에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 미국하고 똑같이 9월 1일 그리고 12월 15일 그럼 미국하고 똑같이 맞춰서 대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25% 5%에서 이제 따로 12월 15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가 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우리 트럼프가 좋아하는 트위터를 통해서 바로 발표를 합니다. 너네가 750억을 가지고 우리를 신경을 건드려? 라고 하더니 기존에 2,500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가 지금 부과되고 있는데 이거를 30%로 인상하겠다. 언제? 10월 1일부터. 그리고 3천억 달러에 대해서 추가로 부과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이거랑 별도예요. 추가로 이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10% 부과하겠다라는 게 15%로 올린 거죠.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중국 너네 아직 우리한테 안 돼. 까불지 마라. 요렇게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중국이 조금 일렀다라고 했죠.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미국이랑 싸우려면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였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불이 붙으면서 관세 전쟁이 불이 붙으면서 보시면은 미국이 금요일날 이렇게 급락을 하고 여러분들의 주말을 굉장히 걱정스럽게 만든 사건이었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름이 또 얘기가 또 달라졌어요. G7 정상회의에 지금 트럼프가 참석하고 있는데 그 메르켈 총리 그러니까 독일의 총리죠. 앙겔라 메르켈 총리랑 정상회담하는 자리에서 취재진이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 중에 대중 관세에 부과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겠느냐,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당연하다.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관세 부과해서 우리를 건드리긴 했지만 사실 그들은 합의를 원하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중국에서 뭐 그 협상에 대해서 진행하자고 연락이 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역협상 재개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지금 시선이 몰리는 건 어디다? 9월에 워싱턴으로 시선이 몰린다. 지난번에 원래 베이징에서 만났었는데 상하이에서 만났다라고 했죠. 이번에는 상하이에서 만났었는데 그 다음에 미국에서 먼저 넘어가고 그 다음 순서는 중국이 워싱턴으로 넘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9월 뭐 초순 정도에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 거고 초에서 뭐 초중순 이 정도에 된다라면 가장 좋은 무역 협상이 재개가 되는구나. 둘이 대화의 진전을 만들려고 적어도 노력이라도 하는구나. 액션을 취하는구나라고
시장에서 이제 확인만 되면은 이 부분이 약간의 안도랠리가 나올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려감 때문에 밀린 건데 이 우려감을 해소시키는, 그러니까 미증시로 치면 26,100 정도는 올라올 거고 이건 기본이고 26,400에서 500 사이는 이 60일선까지 넘어가 주면은 아주 안정적이 될 수 있다. 계속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이게 팩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근데 서로 협상을 원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여기는 깨지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25,500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락할 때도 지켜주던 구간이죠. 그러니까 26,100을 다시 넘어가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 월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있던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 급락이 나온 다음에 한 반 정도 되돌리는 1% 정도 되돌리는 흐름이 나왔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이 꼬리가 좀 짧아서 아쉽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아래 꼬리가 좀 더 길어서 한 25,800 정도까지만 올라왔어도 아주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했던 거를 월요일 날 반등이 나와주면서 그 정도는 맞춰준 것 같아요. 25,800 위로 올라와서 25,900 부근에 붙여놨죠 지금. 그러면은 위쪽으로 보면 이제 1%만 더 올라가도 26,10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해줄 건 해줬어요. 월요일 날 최소한의 것을 해줬고 오늘도 뭐 양호할 수는 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볼만한 뉴스거리라고 하면은 이제 트럼프가 중국이래. 그 북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그래서 뭐 이란 얘기하면서 이란은 뭐 굉장히 잠재력을 지닌 나라다. 근데 이런 나라가 또 있다. 너는 아느냐? 북한이다 바로. 뭐 이러면서 김정은이라는 지도자 아래서 내가 그랑 친해져서 아는데 김정은 밑에서 북한은 굉장히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면서 철도 사업 구축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철도 사업. 이 부분이 얼마 전에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동북아 6개국 뭐 미국이 참여하는 이런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하고 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도 기존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던 거고 러시아도 원하고 있던 거고, 그러니까 뭐 남북 중국 러시아에 있는 철도 구축 사업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이제 북한에다가도 화해 제스처를 또 하나 던졌어요. 북한이 열심히 미사일 빵빵 쏴대고 있는데 너네 그거 미사일 아니야, 발사체야, 미국을 위협하는 건 아니야 라고 계속 이제 넘겨준 다음에 이번에 한번 손을 한번 내밀어 준 겁니다. 북한에다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계속 강하게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당근도 줄 줄 안다라는 거를 시장에 보여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철도 관련주나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반응을 했죠. 그래서 이 정도 뉴스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이슈는. 그리고 제가 뭐 환율을 간단히 적어놨는데 환율이 좀 안정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완벽하게 안정됐다가 아니에요. 요거는 기존에 제가 1190원 이 구간을 돌파해서 안착하진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1200원을 언제가 됐던 1200원을 올해 돌파를 한번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제가 봄에 말씀드렸어요. 그때 딱 요 날이었죠. 딱 이날이었죠. 요 1150원 돌파하면 이거는 1200원 향해서 가는 거다. 환투기 세력이 있는데 환율 가지고 이제 투기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 세력들이 아무 때나 이거를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기회가 나왔을 때 한번 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투기 세력들이 이럴 때는 환율이 올라가는 걸 그냥 인정해야 된다. 1200원 넘어가면은 이제 당국에서 개입하던지 아니면 뭐 이제 글로벌 이제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던지 해서 1200원이 위에서 계속 움직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이다가 서서히 1200원 아래로 내려오고 중요한 이 1190원 아래로 내려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언급드리고 있죠. 최근 상황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1150원 구간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구간까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죠. 아까 양봉 딱 그려드린 1150원 여기 돌파하면은 환투기 세력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려고 환투기 세력이 넘긴 것도 있고 그래서 1190원 구간을 다시 한번 넘어가도 1200원 위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1200원을 서서히 이제 횡보하다가 이탈을 할지 아니면 위쪽으로 한번 더 쳐놓고 치고 올라갔다가 끝낼지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환율 쪽 이제 매매하는 세력들이 롱 포지션, 그러니까 상승 포지션을 좀 꽤 많이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아예 올라갈 가능성이 없습니다는 아니지만 위쪽으로 올라가는 힘이 조금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정은 아니에요. 환율에 대해서 확정은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고 계속 이제 뭐 합의문 작성이든가 뭔가 뭐 좋은 대화가 오가야지 확정이 되는 거고,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근데 그 1200원 위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롱 포지션을 수익 실현을 하는 거죠. 수익이 났으니까 위쪽 방향으로 베팅을 했던 게 환율 이렇게 튀었잖아요. 튀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다 정리한 건 아니니까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요 21선 이렇게 말려 올라오고 있는데 계속 위쪽에서 기다리면은 한 번 정도는 위쪽으로 더 올려줄 수는 있고, 그래서 제일 지금 시급한 건 1200원 아래로 한번 내려주는 거, 그리고 1200원 아래로 내려가는 게 끝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1190원 밑에 있어야 돼요. 제가 꾸준히 언급드리는데 환율은 1200원은 단위가 바뀌니까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1190원이 아주 중요한 위치. 아까 말씀드린 1150원처럼 1190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1190원이 깨지고 여기서 깨진 다음에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서서히 급하게 내려오는 것도 좋지 않아요. 서서히 완만하게 천천히 내려오면은 그러면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증시에는 가장 긍정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환율 부분은. 자, 우리나라 증시 그래서 어제 뭐 개파락 밀린 다음에 그래도 코스피는 잘 버텼다라고 했죠.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대량 매수해서 17,000계약 이상 쉽게 보기 힘들어요. 10,000계약 이상 매수하는 것 자체가 쉽게 보기 힘들고 17,000계약 이 정도면은 역대 손꼽힐 정도로 많은 이제 매수 하루 금액으로 따지면 과거가 이제 금액이 더 컸으니까 한 계약당. 네, 금액이 아니라 수량으로 치면은 굉장한 수량이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꼽힐 정도로. 자, 그리고 잘 버텨주고 오늘 반등이 살짝 나왔다. 근데 아쉬운 거는 1% 이상 정도를 좀 유지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쪼로록 밀려서 아직까지는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생각보다 좀 덜 밀렸잖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선물로 방어를 해주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해서 조금 반등이 좀 약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가 어제 굉장히 많이 밀리면서 또 블랙먼데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어깨 기운을 쭉 빠지게 만들었죠. 4%나 밀리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들었는데, 적어도 580포인트 이탈하지 않은 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씀드렸고, 빨리 요 21선 넘어가줘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630포인트 다시 한번 돌파는 못하더라도 두들겨는 봐야 돼요. 그래서 21선 올라타고 630을 두들겨보는 건 중요한 것 같다. 한 번에 돌파 못하더라도 두 번, 세 번 계속 두들기다 보면은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쪽으로 일단 21선 제압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21선이 지금 596.9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600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안전하게 600 넘어가면은 21선 제압할 수 있다. 이게 시급해요. 지금 코스닥 600 위에서 크게 상승이 못 나오도록 횡보를 하다가 630을 건드려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 580은 자꾸 건드리면 안 돼요. 계속 건드리면 이건 이탈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580은.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종목 삼성전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44,000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43,500원 이 아래에서 저점 매수 나온 거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렸고, 44,000원 회복해야 된다. 여기 21선이 내려와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잘해줬어요. 거기다가 보시면 거래량이 늘고 있죠. 이 저항을 맞을 수 있는, 이탈했으니까 저항으로 느껴야 되는 부분에서 거래량이 늘면서 회복이 나온다. 살짝 걸쳐 있는 건 기분이 나쁜데, 이러면 내일 한 번 더 이렇게 갭상승이 나오던 양봉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아예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는 역시나 요 44,000에서 43,500원 이 구간에서는 매수 구간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44,000원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더 좋은 건 이제 61선을 회복하는 게 더 좋은 거죠. 이거 45,000원 위쪽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제 기준에서는 가장 안전한 종목이고 가장 매매하기 편안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단기적으로 보면 그냥 43,500원, 44,000원 사이 이 부근에서 슥 모아가지고 47,000원 구간에서 매도하면 되죠. 만약에 쭈르륵 밀리더러 41,000원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이렇게 한 번씩 기회를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1차 매수, 여기 41,000원 구간에서 2차 매수, 1차, 2차 한 다음에 2차 매수한 건 44,000원 부근에서 한번 정리해도 되고 1차 매수한 거는 47,000원 전후까지 끌고 가면은 된다. 47,500원 저항이니까 이 정도로 계속 언급 드렸는데 명확하죠 이거는. 명확하게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삼성전자는 가장 안전하다. SK하이닉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73,000원 이탈한 다음에 이 위에 있을 때부터 말씀드렸죠. 73,000원 지지력이 나와야 되고 만약에 요거 이탈하더라도 61선만 유지해주면 된다. 이거 이탈하더라도 아래 지지선이 하나 더 있으니까 짧게 조금 더 밀려도 지지선 하나 더 있으니까 이 부분만 빠르게 회복해주면은 괜찮다는데 삼성전자랑 똑같아요. 삼성전자가 44,000원에 걸쳐놓은 것처럼 SK하이닉스도 본인들이 회복해야 되는 73,000원 이 구간에 아주 재밌게 둘 다 같이 붙여놨죠. 그동안 흐름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가 빨리 회복될 때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 구간에서 수급이 좀 좋지 않아서 삼성전자가 먼저 올라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66,000원 회복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한번 밀릴 때 이날 아주 좋은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는 이날 뭐 1%대 하락에서 이제 음봉을 그리면서 2% 중반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 중반 정도로 밀려가지고 거의 3% 가까이 밀려가지고 그 반등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락을 꽤나 회복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 아주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이닉스가 움직임이 달라졌다. 삼성전자보다 이제부터는 하이닉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이닉스가 올라오는 동안 삼성전자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하이닉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삼성전자도 조정을 살짝 받으면서 이제 레벨이 비슷해졌어요. 이제 레벨이 비슷해졌어요. 물론 차이점은 하이닉스는 61선이 아래에 있고 삼성전자는 61선이 위에 있다. 요런 차이점은 있어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61선을 올라타긴 해야 되는데 어찌됐거나 중요한 지지선이자 저항선이 될 수 있는 44,000원, 하이닉스의 73,000원 이 구간에 지금 동시에 진입해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먼저 좋았었고 지금은 SK하이닉스가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출발선상에 똑같이 다시 쓴 거예요. 어디가 먼저 좋을지 같이 좋을지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둘 다 가능성이 이제 생겼다 보시면 됩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어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왔는데 뭐 이상할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16만원 여기 저항 받은 다음에 한번 밀리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16만원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언급을 드렸고 오늘 기술적 반등 정도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뭐 관심 갖는 분들은 뭐 한 5년 전후 적어도 5년 3년에서 5년 길게 보면 한 10년 이렇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하나씩 한 주씩 모아가는 거고 그런 구간이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 난 조금 빠르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래라고 하시는 분들은 16만원 회복될 때 매매하시는 게 조금 더 위쪽 가는 게 빠를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죠. 그러니까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굉장히 여러분들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빠르면은 어제 저녁 늦어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다. 중국이 고위급 회담을 하기를 원한다. 그런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추가적으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뭐 블라드 총재를 비롯해서 0.5%포인트 내리고 시작을 하자. 이런 의견들이 그동안에는 약했었는데 이런 의견들이 지금 강해지고 있다. 강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이제 세계 경제에 새로운 감속 요소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가 고위급 회담에 대한 미중 고위급 회담에 대한 워싱턴 회담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은
월요일 날 어제 같은 경우에 주식이 좀 밀려도 당연히 뭐 밀리니까 주가가 하락하면은 내 종목이 수익 났던 게 깎이고 아니면 수익 본 게 없는 분들은 손실이 가중되고 하니까 고통스러운 건 맞아요. 마음이 괴로운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주식 시장이 여기서 딱 끝나는 거냐? 예를 들면 선물 옵션 만기일처럼 이 만기되고 없어지는 거냐, 주식이 매매를 이제 못하고 끝나는 거냐? 아니잖아요. 주식시장은 상장 폐지되지 않는 이상 계속 좋은 종목들은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래를 봐야죠. 주식이라는 게 미래의 가치를 끌어다가 쓰는 거잖아요.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아질 것이냐,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냐. 지금은 최근에 좀 많이 밀려 있더라도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뭐 셀트리온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 것이냐. 이 미래의 가치를 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내가 테마주로 들어갔는데 실패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실패했으니까 반등 시에 교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테마주 같은 경우는 미래의 가치라기보다는 당장의 이슈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테마주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테마주를 매매하시는 게 나쁘다,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매매하실 수 있는데 실패했다라는 거죠. 이번 매매는 실패했으니까 다시 기회를 잡아서 서력하면 되는 거죠. 만회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고 성공할 수 있고 하면은 어떤 종목을 매매해도 뭐 괜찮죠. 근데 일단 지금 시장 상황 때문에 테마주들도 다들 밀려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체하는 게 맞다. 지금 이슈를 받지 못하니까. 지금 이슈 받는 거라고 해봐야 일본 관련해가지고 애국 테마주들이랑 이제 소재 관련주들이랑 뭐 공작기계니 뭐 탄소섬유니 등등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 가능성 있는 품목들 이런 쪽이 수혜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 관련돼서 뭐 대두 뭐 포함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그 대두 관련주들 뭐 이런 쪽들 뭐 지소미아 관련주들 이런 쪽이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나오는 테마로 교체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잘했네 못했네를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교체하는 방법이 있다. 밑에서 교체하기보다는 반등이 한번 나올 때 잘 노려서 교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계속 언급드리지만 올해 연말에서 내년 연초 정도까지는 그 주가가 꽤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9월 만기일 이제 그 엄청나게 오래 남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9월 만기일 같은 경우 선물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 이제 수급을 보여드리면 어제 외국인들이 17,000 계약을 매수했다라고 하면 오늘 한 절반 정도를 환매했다, 절반 정도를 매도하면서 한 8,000 계약 이렇게 선물을 다시 매도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아쉽네요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오늘 선물 뭐 환매한 것도 없어. 2,000 계약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이 수량이잖아요. 그러면은 선물도 어제 산 거에서 17,000 계약 이상을 샀는데 그럼 15,000 계약 이상은 남아 있는 거잖아요. 매수 수량이. 풋옵션 같은 경우 하락 포지션을 해지를 걸었는데 이거는 더욱더 많이 3분의 1 이상을 3분의 1 정도 해지 걸었던 거는 해지 보험을 풀었고, 그러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위쪽 방향을 9월 달까지 위쪽 방향을 한번 보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이 더 올라가는 거죠. 지금은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만기일 날 포지션 청산하고 만기일 날 이런 외국인들이 수익 실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선물 옵션 포지션에 대해서는 제가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잖아요. 100% 맞지는 않지만 맞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도 아니고 추정치가 제공되는 거니까.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꽤나 신뢰성은 지금 입증받았다고 생각합니다. 9월 만기일까지는 위쪽 방향을 한번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워낙 힘드시니까 실감이 안 나겠지만 이거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조건은 이거예요. 선물 포지션이 청산되지 않는 그런 조건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콜옵션이 매수가 들어오면은 그러면 금상첨화고 이거 아니더라도 선물이라도 한번 청산할 기회를 잡지 않을까 싶다라고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신뢰성이 오늘만 보면은 좀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고요. 저는
그동안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단기적인 이슈로 해서 시장이 흔들렸다.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밀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가끔 한 번 나오는 건데 대부분 나오지 않는 건데 V자 반등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 V자 반등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어저께도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고 그렇다고 너무 기대감을 크게 가지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오는 것보다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신용 물량 털기 위해서 더 밀어내리는 거 아닌 이상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완만하게 올라가더라도 적어도 이 선물을 한번 정리할 기회 정도는 9월 만기일까지 뭐 한 보름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는 그 정도 안에는 한 번 정도 위쪽 방향을 보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때 반등이 나오면은 그때 종목을 좀 정리하면서 교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아까도 뭐 시작할 때 보여드렸는데 강연에 있으니까 강연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카페나 뭐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다 신청 가능하고 본문 보면은 맨 윗줄에 있으니까 거기 설문지에다 남겨놓으시면은 참여 의사 남겨놓으시면은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 드릴 테니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